안녕하세요. 금요일 에디터입니다. 폭설이 되게 많이 왔잖아요. 제가 사는 그런 경기도 완전 외곽은 알고 보니까 자체 제설을 해야 되더라고요. 고립 아닌 고립이 된 상태입니다. 헬스장 갔다가 여기는 편의점을 가려고 해도 15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. 헬스장을 또 차를 타고 이제 인근 도시로 가서 이제 오는 길에 밤이었어요. 저희 집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눈이 꽉 막고 있어가지고 제가 라이트 켜고 그냥 시동 킨 채로 걸어서 이제 닭장 옆에 이제 제설 도구가 있어요. 그 삽을 들고. 어때? 내가 어제 2번이나 했어 거기를. 저기까지. 넌 밝을 때 하잖아 그래도. 펐어요. 그 차가 가려는 그 길을 이렇게 한밤중에 혼자서 삽질을 하면서,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골 생활을 해가지고 그 말로만 듣던 전원주택에 이제 할 일이 이제 품이 많이 든다는 그런 거구나. 이게 도심지에서 살면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했어요.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, 오늘은 코바늘에서 대바늘로 넘어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. 짠! 자, 이게 무슨 책이냐? 죽음의 바느질 클럽. 또 책이냐? 네, 또 책입니다. 제가 책이랑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. 응? 그리고 대학 전공도 책이랑 관련이 깊은 전공을 또 했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뭐 책만 판 외길 인생 이런 건 아니고요. 어렸을 때부터 책을 워낙 좋아하고,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뜨개에 관련된 책 이야기를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. 좋으신가요? 근데 되게 조금 할 거예요. 이 조금이 이제 상대적이긴 해요. 상대방한테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, 제가 최대한 지루하지 않은 책 이야기. 이제 도서관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. 거기서 뜨개를 쳐보면은 얘는 되게 신기하네. 818로 되어 있네요. 보통 뭐 500번대로 시작하는 것도 많거든요. 네, 기술 쪽으로 들어가서 있는데, 얘는 에세이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천국기호 818 쪽에 있는 책이네요. 저도 아직 얘를 많이 못 읽었어요. 몇 페이지야? 여기 또 페이지 수가 안 적혀져 있어요. 좀 당황스럽네. 원래 독립 출판물? 이렇게 독립 서적, 약간 이제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한 그런 출판사에서 좀 실험적으로 낸 책들은 좀 우리가 아는 그 페이지 구성이랑 다른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도서출판 마티라는 그 출판사에서 발행을 해 주셨고요. 2024년 6월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간 서적입니다. 저도 아직 이렇게 보셔야겠다. 요 정도밖에 안 읽었어요. 한 7, 80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같고, 이제 초반 부분을 그래도 이 100페이지는 조금 안 되게 읽었지만 감이 와요. 재밌다. 저는 그 미싱이나 바느질은 하나도 못 하거든요. 사실은 제가 뜨개를 한 것도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. 왜냐면 제가 단추를 달거나 구멍난 양말을 기우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. 해본 적이 없고, 하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완전 엉망이었어요. 그래서 바느질에 대한 동경이, 한 코 한 코 하는 뜨개질과 달리 바느질은 완성된 천을 갖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완성이 되고, 저같이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을 위해서 바짓단을 줄이거나 실용적이잖아요. 전 또 실용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냥 배우고 싶다 이 마음만 갖고 있는데,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. 죽음의 바느질 클럽. 태국으로 여행을 간 얘기에서 시작해요.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약간 마우이족 그 하와이 섬에 거기 가면은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우통을 까고 막 춤을 추고 그런 쇼도 볼 수 있는데, 그 마우이족 약간 등치 이렇게 좋으시고 막 이렇게 하신 그런 느낌을 풍기는 어떤 아저씨가 아기를 들쳐업고
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이 사람이 쓰신 분이 인상 깊게 본 거예요. 그 앞에서 이렇게 얼쩡얼쩡 거리는 걸 며칠을 하셨대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 거예요. 나도 너처럼 바느질 하고 싶어. 뭐 영어로 대화했겠죠? 이분이 그래? 배워? 이러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. 이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멋진 경험이잖아요. 우와, 그 현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현지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뭔가 어떤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내가 관심 있던 그런 기술, 우리는 뜨개죠? 뜨개를 이렇게 나누면서 소통을 했구나. 여기에 뭐 박음질이라든지 오뎅처럼 꽂는 거 있는데 홈질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. 감침질까지. 감침질 되게 해보고 싶게 생겼어요. 감침질 이거를 보면서 이런 에피소드들과 함께 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꼭 이 책을 다 읽고 제가 뜬 나무 편물에다가 자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스티치를 사용해 볼 거예요. 이제 그런 흥미로운 얘기, 약간 어드벤처죠. 이제 잔잔한 어드벤처라고 할 수 있죠. 그런 얘기가 이제 처음에 깔리고 이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죽음의 바느질 클럽을 만드는 얘기. 일종의 바느질 동호회죠. 바느질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가치들을 배우고 또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변 인물들과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되게 재미있게 풀어주는 책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그런 꿈을 꾸시나요?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해보고 싶다. 뭔가 내가 좋아하는 뜨개를 뭐 누리면서 좀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이거를 약간 업이든 소통이 가능한 취미 활동이든 그런 것들로 발전시켜보고 싶다. 혹은 내가 가정주부인데 이제 집에서 애들 키우고 이러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뜨개라는 혹은 바느질이라는 취미생활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좀 이걸로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?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. 제가 E거든요. MBTI에서 E인데 I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 회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I의 성향을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E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보면서 약간 부러운 거예요. 조금밖에 안 읽었지만 이렇게 자기의 취미를 정말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꾸려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대로 배운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자신이 꾸려가는 그런 멋진 삶을 누리고 또 이거를 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했다는 점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 이거 읽자마자 제가 사는 동네에 뜨개질 모임을 사실 만들었어요. 만든 지 조금 됐는데 당근마켓에다가 모임을 만들었어요.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. 저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. 연령 제한이 없어서 되게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. 제가 사는 인근 다른 시 분도 저는 봤고 그냥 다 수락 모집 제한 인원이 다 찼네? 그러면 빨리 거기 들어가가지고 10명 더 늘리고 수락 뭐 이렇게 했거든요. 번개 공지를 올렸어요. 저희 집이 이렇게 전원주택이니까 여기서 뜨개 하실 분 이거를 딱 읽고 너무 이제 꽂혀가지고 나도 더 소통해야겠다. 그러니까 소통 전문가가 아닌데 이게 E의 성향의 특징인가요? 뭔가 뇌를 많이 거치지 않고 바로 손으로 가버리는 한 분이 오신 거예요. 너무 좋았고 진짜 뜨개 얘기 말고도 되게 많은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.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삶의 그 경험이 훨씬 많았고 제가 궁금해하는 그런 삶을 어느 정도 사신 분이었어요. 그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막상 만나면은 이렇게 또 얻어가는 게 되게 많고 또 사람과 사람의 대화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뜨개라는 인연으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.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할 얘기가 많고 더 들을 얘기가 많은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혹시나 뜨개질 플러스 이렇게 바느질에도 관심이 있고 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행동 반경을 좀 넓히고 싶고 아니면 내가 넓히고 싶지 않아도 내 뜨개를 더 확장시키고 싶다. 어떤 방향이라도 그런 분들에게
이 책은 되게 술술 읽히고 재미있는 책이 될 거예요. 이 책 추천합니다. 이제는 제가 머리가 폭탄 맞은 머리라서 코바늘에서 대바늘로 넘어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이게 코바늘로 뜬 텀블러 케이스예요. 되게 단순하죠? 두길긴뜨기인가 한길긴뜨기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좀 작아요. 원형뜨기 맞아? 이거는 이중 사슬뜨기인 것 같아요. 코바늘이든 대바늘이든 줄을 만들면 탄성이 있어요. 기계 늘어나요. 정말 엉덩이 밑에 허벅지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묶었고, 그리고 점점 하면서 이렇게 다이소실로 이제 이거 만드는데 한 5,000원인가? 밖에 안 들었거든요. 이렇게 모자를 만들었어요. 그냥 짧은 뜨기로 했다가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하는 되게 기본적인 형태의 모자예요. 지금은 다이소실이 약간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좋은 성분의 실을 옛날 다이소보다는 조금 덜 내는 것 같거든요. 아직도 찾으면 있긴 있는데 이때는 100% 마실이었어요. 이게 린넨실. 그래가지고 여름에 엄청 시원해요. 이게 남편 거라서 되게 크긴 한데 이렇게 만들면서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뭐냐면 이 판매하는 것처럼 여기가 챙이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안 잡히는 거예요. 너플 힘이 없으니까. 그래서 제가 파는 거를 잘 보니까 여기에 무슨 플라스틱 약간 낚싯줄 같은 걸로 이렇게 하거나 뭐 악교 풀 같은 거를 매겨서 빳빳하게 만들었거나 하더라고요. 그런 작업은 저한테는 약간 무리라서 못했고, 코바늘이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지금도 쓰는 소품들을 대바늘보다 진짜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대바늘도 물론 비니나 이런 거는 좋겠지만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모양이 이렇게 잡힌 게 저는 더 좋거든요. 두상이 또 이쁜 게 아니라서 이제 지가 알아서 모양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데, 저희 가족들은 제가 대바늘로 넘어간 거를 되게 아쉬워해요. 가방이나 좀 떠주지 맨날 옷이나 뜨고 있냐 막 이러거든요. 이거는 야닝님의 유튜브를 보고 옛날에 뜬 건데 이거는 약간 수박 모양이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멋진 코바늘 뜨기를 했었답니다. 근데 이제 옷을 뜨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대바늘 목도리 뜨기를 검색해서 그래 내가 목도리 정도면 뜰 수 있겠지 하고 떴는데 웬걸 못 뜨겠는 거예요. 튜토리얼을 보고 못 뜨겠어요. 저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 있나요? 근데 반대로 저희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꽈배기 목도리가 있거든요. 제 목도리 중에. 그거 어떻게 뜨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두 분한테 이제 셋이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뜨게 하고 제가 다이소로 데려가서 최소한의 돈으로 이제 가성비 있는 실을 사게 한 다음에 그걸 뜨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완성까지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조끼 그리고 뭐 가디건까지 만드셨고,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완전 초보였는데도 조끼 도안을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. 조끼 뜨고 싶다고 해서 조끼?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지? 그리고 도안을 막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뜨세요. 막 이랬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제가 옆에서 하는 방법을 별거 아니었는데 가르쳐 드리니까 바로바로 하셨는데, 저는 그렇게 옆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로지 영상밖에 없으니까 일주일 넘게 삽질을 했던 것 같아요. 아예 못 떴어요. 영상을 봤는데 자꾸 코 수가 달라지고 코가 풀리고 그걸 다시 주워 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 튜토리얼 남길게요. 근데 그 튜토리얼은 목도리를 뜨는 튜토리얼이 아니에요. 이걸 알면 목도리를 뜰 수 있다 튜토리얼이거든요. 그래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코잡기, 그 다음에는 겉뜨기, 그 다음에는 안뜨기 하는 방법.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 다른 동영상에서도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진짜 왕초보일 때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요. 원래 진짜 초보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. 당연시 생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코 잡기도 최근까지도 되게 헷갈려 했거든요. 코를 수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실은 목도리를 못 뜨는 경우가 많아요. 겉뜨기를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, 그리고 안뜨기를 뜨다가 실수하는 경우, 그 경우를 설명을 한 다음에 되돌아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코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바늘에서 빠진 코를
넣는 거. 다시 두 단위 이제 세로 길이가 한 코, 두 코, 세 코 막 이렇게 풀렸다. 이것도 다시 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근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유튜브에 되게 많은데 진짜 저 같은 왕초보들이 고생을 하신다면 만약에 뭘로 검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모양이 이상하게 됐는데 무슨 실수인지조차 모르는 게 진짜 왕초보의 현실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경우, 저 경우, 전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진짜 가장 기본적인 경우만 올려드릴게요.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목도리를 처음부터 뜨기보다는 그냥 어떤 길쭉한 네모나 막대기를 뜨는 거를 목표 삼아서 연습을 하시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코바늘에서 대바늘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리면 포기할 것 같거든요. 저는 포기를 중간에 했어요. 대바늘 못 해먹겠다 이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잘 됐고요.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도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